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중급 문제풀이의 성하연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37회 같이 문풀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아마 다 문제 풀어보셨죠? 이미 시험을 보셔서 합격하신 분들, 그래서 좀 아리까리한 문제가 있어서 이제 듣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마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요 기출 풀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조금 아리까리한, 헷갈리는 문제들이 조금 있었고, 대부분은 좀 평이한 수준의 문제였더라 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면서 언제나 나오는 우리 선사시대 문제입니다. 구석기나 신석기, 청동기 구분하는 문제죠. 문제에서 자, 정착 농경이라는 큰 힌트를 이미 주고 있어요. 신석기 시대 물어보고 싶은 것이고요. 밑에 보시면 자, 1일차에는 움집을 만들고 2일차에는 뭐를 만들거나 빗살무늬 토기를 빚겠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 유물유적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석기 시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다른 유적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가락바퀴가 있겠지요. 신석기 시대에는 이렇게 옷을 만들어 입는 직조 생활을 했다라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가락바퀴로 실을 뽑아서 옷감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는 점, 구석기와 많이 다른 점이었죠. 자,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느 시기냐? 우선 철제갑옷은 철기 시대에 등장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철제갑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야가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곳이었고요. 자, 세 번째,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가는 것을 우경이라고 표현을 하죠. 요것도 철기시대에 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예 딱 단어로 잘 나오는 왕이 있습니다. 지증왕. 지증왕 때 우경을 확대 실시했다라는 거. 자, 세형동검 나와져 있어서 이거 청동기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세형동검은 청동기 아니고 철기 시대에 만들어진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라는 거 기억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거친 무늬 거울의 문양 따라 그리기 나와져 있죠. 그죠? 거친 무늬 거울의 문양 따라 그리는 것, 요거는 청동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거친 무늬 거울은 청동기. 이런 식으로 시대 구분하는 거 항상 1번으로 나왔던 문제고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하면서 우리 역사 최초의 국가, 여기에 들어갈 나라는 고조선이 되어야 되겠지요. 고조선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밑에도 힌트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단군신화라던가 비파형 동검 문화권, 위만도 나와져 있죠. 이렇게 다 줬는데 못 찾으면 아니 되시겠습니다. 고조선 되겠지요. 자, 고조선 하면 대동법. 언제적 겁니까? 한참 뒤에 나와야 되겠죠. 조선 광해군 때 시행이 되고요. 자, 별무반은 고려에서 여진족 물리칠 때 윤관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사심관제도 하면은 고려에서 호족을 견제할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냈던 사심관제도 기인제도 연결해 주세요. 시기만 구분해도 되는 문제였죠. 자, 다음 골품제 같은 경우에는 신라의 독특한 아주 폐쇄적이고 엄격한 신분제도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답은 4번이겠죠. 범금 8조. 처음 듣는데요. 이런 분 없으실 겁니다. 범금 8조라는 말은 조금 처음 들으셔도 고조선 하면 8조법이 있었다. 요거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죠? 범금 8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원래 고조선의 그 8조법의 본명입니다. 그래서 8조만 보셔도 8조법이구나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라별로 특징, 시대만 잘 알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문제였습니다. 자, 세 번째,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면서 풍속 나와져 있죠. 언제나 철기시대 여러 나라는 풍속을 중심으로 나온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고요. 가를 보았더니요, 이제 혼인 풍속은 여자 나이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 여자가 들어와요. 어렸을 때 우리 이게 무엇일까요? 민며느리제가 되겠죠. 민며느리제. 자, 민며느리제 같은 경우에는 옥저에서 만들어졌던 풍습 되겠고요. 나를 보았더니 그 나라의 풍속에 혼인을 할 때는 말로 미리 정한 다음 여자 집에서 본체제, 작은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서옥제 나왔죠. 그죠? 고구려 되겠습니다. 고구려와 옥저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옥저에 일책 12법이 있었대요. 일책 12법은 부여에 있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틀렸고. 자, 신성 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소도 같은 경우에는 삼안에 존재를 하죠. 따라서 1번, 2번 다 틀렸어요. 뭔가 옥저랑 관련 없을 듯. 자, 고구려 하면 예, 동맹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부영이와 고동이는 동무다 해서 부여영고, 고구려는 동맹, 그 다음에 이제 동해는 무천. 요거 꼭 특징들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답은 3번. 자, 네, 4번을 보았더니 철이만이 생산되어 낙랑가외에 수출한 거 삼안에 대한 설명이라 틀렸고요. 가나 신지읍차라고 불리는 군장이 지배하였다. 군장이 지배를 한 국가, 요건 삼안이죠. 그죠? 신지읍차라고 불렸던 건 삼안이고, 또한 군장 국가로 옥저도 그렇고 동예도 그렇습니다. 고구려는 연맹왕국이라 틀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라고 한 다음에 신지읍차가 아니라 뭐 읍군삼로라고 되어 있으면 또 맞는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철기시대 여러 나라는 항상 풍습들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헷갈리게 많이들 물어본다라는 거 짬뽕돼서 많이들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자료에 지방제도가 실시된 국가입니다. 봤더니 22개의 담로가 라고 나와져 있고, 요게 바로 양직공도라는 아주 유명한 또 자료가 하나 나와 있지요. 자, 이미 22담로에서 누구 생각해 주셔야 될까요? 백제, 그것도 무령왕 떠올라 주시면 더 좋겠죠? 근데 다행히도 왕이 아니라 국가이므로 왕은 모르더라도 22개의 담로 하면 백제구나 라는 걸로만 연결 잘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백제가 친명배금을 어떻게 핍니까? 그죠? 친명배금은 조선시대 때 호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웬만해서 시대 구분만 잘해주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 자, 일본과 기유약조를 체결하였다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자, 백제 같은 경우는 기유약조 관련 없는 내용이죠. 그죠? 이것도 조선 후기의 내용이고요. 세 번째, 울산항을 통해서 명과 교류하였다. 오타가 났네요. 영이 아닌데, 역과 교류 아닌데. 어쨌든 울산항이라는 것 자체도 틀렸죠. 그죠? 울산항 같은 경우에는 신라의 국제무역항이므로 백제랑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쌓았다. 여진정벌 고려가 되겠지요. 그래서 나라만 구분해도 이미 5번 중국 남조의 양나라, 아까 그 그림이 양직공도잖아요. 양나라랑 교류를 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백제 다 무령왕의 업적 중에 하나죠. 자, 이번엔 가나다라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한 걸 보기 위해서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중국에 있는 고구려 유적지고요. 장군총부터 광개토 대학릉비 무용총 국내성 나와져 있습니다. 고구려랑 관련 있는 거 고르시는 건데, 자,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웬만치는 맞출 수 있습니다. 벽돌무덤 나와져 있는데 요거 원래 중국 양식이라서 백제가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벽돌무덤 무령왕릉이 있는 것이죠. 고구려랑 전혀 관련이 없죠. 그죠? 자, 장군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무지 무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맞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한 내용을 광개토 대학릉비에 찾을 수 있겠죠. 왜? 광개토 대왕이 이거를 무찔렀기 때문에 그 내용도 적혀져 있기 때문에. 자, 다음 달을 보았더니요. 고분벽화에 나타난 생활상을 알아본다. 그렇죠. 무용총 하면 이제 무용총 벽화 정말 유명하잖아요. 고분벽화. 자, 그리고 리을 봤더니 성왕이 새로운 수도를 선정한 이유를 확인한다. 성왕, 백제의 왕이 어떻게 고구려를, 그죠? 말도 안 되죠? 완벽하게 틀린 내용들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니은 디귿 고르시기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대표적인 그런 업적만 좀 구분할 수만 있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이번에는 밑줄 그은 선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선왕께서는 백성의 참상을 불쌍히 여겨 바다 건너 당나라에 가서 군사를 요청했대요. 그랬는데 또 어떤 내용이 나와져 있냐면, 자, 백제는 평정을 했지만 고구려는 미처 멸망을 못했대. 그래서 선왕의 평정하시려던 뜻을 과인이 이어받아 마침내 이루게 되었다. 자, 당나라랑 협정 맺은 친구 누가 있을까요? 나당동맹 말하는 거겠죠? 나당동맹을 맺은 인물은 바로 김춘추 되겠습니다. 김춘추는 어떤 인물일까요? 신라에서 진골 출신으로 최초로 왕위에 올랐던 인물. 아쉽게도 하지만 삼국통일을 완성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이었던 이제 문무왕 때 완성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라의 업적 구분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사비로 천도하였다. 애초에 고르면 안 되겠죠. 이건 백제니까, 그죠? 백제 성왕의 업적이고요. 우산국
중국을 정벌한 거 요거 신라 지증왕의 업적이죠. 영락이라는 연호를 쓴 것은 고구려 광개토 대왕.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 진홍왕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시기 잘 구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적 구분하는 거 잘 나오는 내용이죠. 자, 이번에는 가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걸 고르시래요. 웅천주 도독 김원창. 김원창의 난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그렇죠. 통일신라 말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궁예가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후삼국 시대 이제 열리는 거 말하고 있는 거죠. 모두 나를 따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후대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후삼국 시대가 나오기 직전의 일. 그때 가문사 창건을 명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가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의 은혜 감사하면서 만들었던 절이고요. 통일신라 시대 때 일이고. 자,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학생. 자, 성균관 같은 경우에는 고려 말 그리고 조선 초에 만들어졌던 것이죠. 국자감이 성균관으로 이름이 고려 말에 바뀌고 그리고 조선이 그걸 이어가게 되겠고요. 따라서 통일신라 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청해진 나왔죠. 청해진이 바로 통일신라의 누가? 바로 장보고가 만들었던 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남쪽을 평정을 했던 부분이죠. 요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김원창의 난과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장보고의 난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장보고와 김원창이 같은 시기의 인물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다면 쉽게 또 풀 수 있는 부분이었죠. 자, 병란도는 고려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죠. 금속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고려시대의 일이지요. 따라서 답은 3번. 주로 거의 나라별로만 구분하셔도 크게 문제 없는 부분 되겠습니다. 자, 8번 가국가의 문화유산으로 옳은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 연해주에 나와져 있고요. 어쩌고 저쩌고 9세기 무렵 해동성국 나왔죠. 누구겠습니까? 발해. 그중에서도 지방행정구역 솔빈부, 여기 말이 유명했던 곳이죠. 2번 발굴로 당시의 생활상. 어쨌든 난 발해를 물어보고 싶어 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발해랑 관련 있는 거 골라주시면 되시겠죠. 발해 대표적인 유물유적으로 이불병좌상이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계별로 구분만 해주시면 되는 부분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고구려 때의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삼국시대 통틀어서 잘 만들어졌던 친구고요. 요건 신라 석굴암이 되시겠고요. 요거는 고려의 이제 불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만 구분하시면 되고 이 모양 참 특이하죠. 이불병자상 2명의 부처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대화가 있었던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골라라. 당의 군대가 여기 평양성 전투 얘기하는 거죠. 당나라가 온다는 것은 이거 지금 나당 연합 맺어가지고 백제 치고 고구려 치러 온다는 의미죠. 자, 연개 소문이 세상을 떠난 후 당에 투항했던 연남생도 어쩌고 저쩌고. 자, 그렇다면 평양성 전투라는 것은 언제예요? 고구려 멸망 직전에 고 전투가 되시겠죠. 따라서 시기적으로 골라주시면 멸망 직전인 달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이제 통일하던 시기 요럴 때는 순서 맞추기 문제가 정말 잘 나옵니다. 그 부분 기억해 주셔야 되시겠고요. 자, 이번엔 가에 들어갈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나와 있네요. 우리 고장의 역사. 이런 식으로 항상 지역적인 문제도 잘 출제가 되는데 좀 재밌는 지역이 나왔습니다. 어떤 지역이냐면 관노가 봉기를 했던 지역이고요. 춘추관의 건의로 사고의 역사서를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던 거고 동학농민군 정부관리와 화약을 맺다라는 거 나와져 있죠. 그죠? 약간 3번은 애매하셨을 겁니다. 3번은 조금 애매하셨을 건데 우선 관노의 봉기 어떤 관노? 그치, 전주 관노비의 봉기 있었죠. 그죠? 그리고 또 동학농민군이 화약 맺었던 이거 무슨 화약? 전주 화약. 여기서 아마 힌트들을 많이 얻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전주랑 관련된 거 고르시면 되겠는데 전주에 부석사가 있지는 않죠. 그죠? 영주에 있는 것이고요. 진흥왕 순수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많은 지역에 있는데 전주에는 없습니다. 그죠? 자, 견훤이 후백제의 도읍을 정한 게 바로 완산주이고 그 완산주가 지금의 전주가 되겠죠.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산주, 전주 이름 잘 좀 연결해 주시고요. 자, 문왕이 장안성을 본떠서 도성을 만들다라고 나와져 있는데 장안성을 본땄던 것은 이제 고구려란다. 발해의 상경성 터를 말하는 것이겠죠. 죄송합니다. 자, 5번 건모잠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제 전개를 했더라라는 거. 고구려 부흥운동이 전주에서 일어날 일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지역별로만 잘 좀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가국가의 군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미 큰 힌트 다 주죠. 도병마사, 식목도감, 중서문화성, 중추원 다 나왔잖아요. 고려가 되겠죠. 그죠? 자, 고려의 군사제도 하면은 중앙군으로는 2군 6위를 두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국왕 친위 부대인 장룡영 누구의 대표적인 업적인가요? 바로 화성을 건축했던 정조의 업적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별기군 언제적입니까? 아주 뒤로 가야 되겠죠. 그죠? 시기적으로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자, 북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영청을 확대하였다. 네, 조선시대죠. 자, 포수, 사수, 살수로 구성된 훈련도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임진왜란 때 일이더라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여러 군사를 지금 다 통틀어서 문제를 냈는데 시기만 구분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이미 이건 너무나 익숙한 친구들이잖아요. 조선 것이라 다 조선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쉽게 푸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인데요. 과거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소서라고 나와져 있고, 자, 공이 지공거가 되어서 과거를 주관해라. 쌍기 나와져 있습니다. 후주라는 곳에서 귀화를 했던 인물로서 고려시대 최초로 과거제가 실시되는데 아주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이지요. 자, 그렇다면 과거제 실시한 거 누굴까요? 바로 광종 되겠습니다. 광종하면 항상 같이 나오는 업적 노비 안건법 되시겠죠. 그죠? 자, 호패법은 태종 때 일이고요. 네, 호패법에 흥이 나왔지? 희흥 얘기하다 나왔나? 네, 호패법은 조선시대 태종 때 주민등록증 같은 거 만든 거고요. 16에서 60세 양인 남자에게 발급을 했고 독서 상품과 나와져 있네요. 고려 원성왕 때 업적이죠. 자, 12목의 지방관 고려 성왕 때 업적입니다. 자,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였다라고 나왔는데요. 이것도 이제 공민왕 때 일이 되겠죠. 그래서 고려시대가 꽤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번과는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겠는데 특히 고려 초에 광종과 성종 업적은 잘 좀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은근보계에서 이렇게 헷갈리게 잘 출제가 되므로 한 번 더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역사책을 옳은 것은 나와져 있네요. 자, 폐하께 아래입니다. 옛날 여러 나라들은 제각기 사관을 두어 기록을 남겼습니다. 어쩌고. 자, 그래서 밑에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 엄청난 힌트 주고 있어요. 이해신, 김부식 하면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 바로 뭘까요? 삼국 사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삼국 사기 골라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시기별로도 완전히 다르죠. 그죠? 우선 삼국 유사량은 좀 헷갈리셨을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1년 있었던 책이고 고려 말에 승려 1년 있었던 책. 그리고 고려사 같은 경우에는 조선 초에 만들어졌던 책이지요. 그리고 동국통감도 조선 시기, 발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발해고는 유득궁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4, 5번은 좀 헷갈리실 수 있겠으나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승려 1년이 만들었기 때문에 유사, 이응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김부식 아저씨 이름엔 이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자,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처인성 나왔습니다.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외적 누구겠습니까? 몽골족이겠죠? 김윤우가 살리타를 사살했습니다. 힌트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몽골과의 항전하던 시기가 되겠죠. 그러면 항전기에 이종무가 대담으로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정보를 못하겠죠. 그죠? 조선시대 일이고요. 세종 때 일입니다. 자,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군에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죠. 그죠? 고려 초기고요. 서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에서 이제 거란족 물리칠 때 일들이고. 자, 의병이 왜군의 침략에 맞서 임진왜란 조선시대가 되겠죠. 따라서 1, 4번 절대 고르시면 안 되고요. 5번에 여기 노비를 비롯한 하층민까지도 너무나 좋은데 몽골군이라고 큰 힌트 주고 있습니다. 강화도로 천도까지 해서 우리가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몽골군입니다. 완벽하게 막지는 못했지만 몇 차례 승리를 한 전투가 있죠. 자, 강화도로 천도했던 목적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몽골군은 수군에 약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도 천도 나오면 몽골 같이 좀 연결해 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단글이 작성된 당시 상황으로 오는 것은 자, 엎드려 보건대 적신 이의민은 천민 출신 의민 그래가지고 이제 무신 정권의 최고 이제 집권자가 되겠죠. 밑에 보면 또 힌트 하나 더 주고 있습니다. 신 최충원 나와져 있고 최충원이 봉사 10조를 올립니다. 고려 무신 정권 묻고 싶은 거겠죠. 따라서 무신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골라주시면 돼요. 최충원만 보셔도 무신으로 아마 바로 연결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육두품이 국왕을 보좌했던 건 통일신라 신문왕 때 그쯤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왕권이 강화되면서 육두품은 올라가고 이제 귀족들의 권위가 좀 약해졌죠. 자, 호족이 고려 건국 주도하였다. 예, 고려 건국 때 일이고요. 친원 세력이 대농장을 요거는 이제 몽골족의 침입 이후에 이제 원간섭기의 일이죠. 사립리 동인과 서인 조선시대 때 일입니다. 그래서 시기별로만 잘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번에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거 골라라. 강원도 평창에 있는 고려시대 다각형의 다층 석탑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찾아주시면 돼요. 자, 다각형의 다층 석탑입니다. 여기서 다각형이 너무나 하나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는 다 그냥 사각형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4번 고르셨을 수도 있겠고요. 평창하면 이제 월정사가 또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다각 다층탑, 팔각 구층 석탑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불국사나 가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라 있었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정림사지는 백제의 석탑이지요. 그래서 시기별로 탑 모양만 잘 구분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헷갈리지 않게 원각사지나 이런 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딱 이렇게 4번을 고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퀴즈의 정답을 옳은 것은 조선시대 국가행정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국가조직 등등등 어쩌저쩌고 세조 때 편찬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을 한 조선의 법전하면 경국대전이죠. 그죠? 경국대전 뿅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선 경국전, 이제 정도전 있었던 책 이름이죠. 대전 통편이나 대전 회통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었겠습니다. 조선의 대표적인 또 법전으로서 이건 흥선대원군 때 만들어졌던 책이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조 때 있었던 책이죠. 육전조례라는 책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름부터가 아마 좀 생소하셔서 그닥 고르시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또 이 앞에 뭐 육조 어쩌고 내용이 나와져 있어가지고 혹시나 고르시진 않으셨겠지요. 네, 육전조례 아닙니다. 자, 이번엔 대화에 등장하는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라. 그대가 이번에 부임하여 실천해야 할 7사, 7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농업도 잘하고 양잠도 잘하고 호구를 늘리고 학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지방에 파견된 수령이 해야 되는 수령칠사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령에 대한 설명을 골라주시면 수령이 춘추관 관리도 아니고 실록편찬 아니겠죠. 그죠? 자, 의정부에서 중요 전체 심의하는 거 삼정승 되겠습니다. 오품위와 관원에 대한 서경권 아니죠. 그죠? 지방의 행전, 군사, 사법권을 담당했던 게 바로 수령이 할 일이었습니다. 사신의 통역을 점령한 건 역관이겠지요. 그래서 이제 직업별로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앞에 있는 내용만 보셨더라도 아마 쉽게 4번으로 연결하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아주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의 활동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고려 말 조선 초의 정치가 학자 호는 삼복 나왔습니다. 조선의 개국 1등 공신이고요. 자, 삼도 총재사를 역임한 재상 중심의 정치체제 바로 정도전이죠. 정도전 하면 목류도원도를 아니겠죠. 그죠? 네, 목류도원도 아닙니다. 안견이고요. 거중기 설계의 정약용입니다. 불시잡변 서술했던 게 바로 정도전. 그래서 정도전은 정말 유학자. 그래서 불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숭유 억불 정책을 하는 일환으로 불시잡변이라는 책. 그래서 불교에 대해 비판하는 서적 적었습니다. 동국지도 아니고요. 정상기 그리고 현량과 실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업적 구분하는 그런 문제였고요. 자, 이번에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서 나와져 있네요. 주요 건물 배치도를 봤더니 서재, 동재, 그리고 강당이 있네요. 뭔가 가르치는 곳인가? 근데 사당도 있네. 누군가를 위해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은 뭐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조선시대 사립교육기관
이라고 힌트 하나 주고요. 뒤에 주세붕이 처음 설립, 주세붕하면 서원이죠. 그죠?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 나중에 소수 서원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지요. 자, 여튼 간에 자, 서원인데 칠제를 왜 둡니까? 그죠? 예, 칠제는 이제 고려시대에 있었던 것이고 자, 중앙에서 훈도가 파견되었다. 아니죠. 자, 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을 관장하였다. 유교를 공부하는데 외국어는 아니겠지요? 선현에 대한 제사와 함께 교육, 그래서 사당이 있는 것이고 교육을 담당하는 강당도 있었던 것이겠지요. 외국인 교사를 초빙해서 근대 교육을 실시하였다. 예, 조선시대의 서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나중에 이제 근대 시기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뭐 유경공원이라던가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번엔 가나다라 마에 들어갈 내용 옳지 않은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문화원에서 역사 속 대외 항쟁이라는 강좌를 준비를 했는데 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데 그래서 고조선과요,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의 각각의 이제 항전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고조선,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 그래서 고조선, 그래서 고구려, 그다음에 고려, 신라, 고려, 조선이었죠? 신라, 고려, 조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왕검성에서 한나라 군대 저항했던 고조선. 네, 하지만 결국에는 멸망을 하고 말았죠. 아쉬운 일입니다. 자, 고구려 하면 이제 수의 군대에 맞서다. 맞는 설명 되겠지요? 살수대첩. 자, 매소성에서 당의 군대를 격파했던 신라의 나당전쟁. 자, 고려가 행주산성 왜 나옵니까? 행주산성 하면은 우리가 임진왜란 때의 일이겠지요. 따라서 4번 틀렸고요. 자, 조선 말에 이제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 막아냈었던 바로 병인양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헌수 장군이죠. 자, 이번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문신으로 1580년부터 살았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 대동법, 엄청난 힌트를 주고 있지요. 수레와 동전, 그리고 영의정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바로 동전 사용 주장했다. 김육 되겠습니다. 김육 아저씨는요, 양반전 아니겠죠? 박지원입니다. 추사체를 창안했던 건 누굴까요? 추사체 하면 김정희 되겠죠? 대동여지도는 김정호입니다. 자, 소격서 폐지 조광조 되시겠죠. 시헌역, 요게 바로 누구다? 바로 김육의 업적. 그래서 김육을 거의 이제 엄청난 실학자 중에 가장 시작점인 분이다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좀 실학자적인 부분에서 청나라의 문물인 시헌역을 도입할 것을 주장을 해서 새롭게 이제 역법 계산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가나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호란의 전개 과정 해서 나와져 있죠. 후금의 군대 3만 명이 어쩌저쩌고 강화도로 피난을 하였습니다. 여기 후금이라는 큰 힌트 주고 있어요. 자, 조선은 청의 침략. 자, 청의 침략과 후금의 침략이 다르지요. 정묘호란이 있고 병자호란이 있는데요. 정묘호란 때까지는 이름이 후금이었으나 이후 청으로 국호를 고치고 들어왔던 게 바로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게 항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끝까지 항전을 하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주 삼전도의 굴욕을 겪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군신관계를 맺게 된. 근데 처음부터 군신관계를 요구하면서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순서대로 가시면 우선 후금이 쳐들어왔던 정묘호란 먼저 가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으로 이름 바꾸면서 들어와서 군신관계 요구했는데 우리가 안 들어주니까 쳐들어왔고 남한산성에서 항전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지게 됐던 전쟁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가, 다, 나로 골라주시면 되시겠죠. 자, 이번에는 가에 들어갈 내용 해서 역시나 업적하면은 조선시대에 영정조 잘 나오는데 이번에는 어떤 조? 바로 영조 되겠습니다. 탕평비 나왔고요. 속대전, 신문고, 청계천, 준설 나와져 있네요. 자, 영조의 업적 정리하면 나선정벌은 언제 때입니까? 영조가 아니라 효종 때가 되시겠지요. 그죠? 그래서 나선정벌. 화성은 정조입니다. 요거랑 좀 헷갈리셨을 수 있겠죠? 영정조가 항상 헷갈리니까. 자, 경복궁 중건은 흥선대원군. 그리고 영조하면 대표적으로 균역법 가주시고요. 사군육진을 개척했던 건 누구일까요? 네, 바로 세종 때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되시겠어요.
자, 이번에는 안내물의 댓글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사회개혁을 주장한 실학자 나와져 있습니다. 한 명을 선정해서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래서 균전론 유형원 나와져 있고요. 여전론 적양용, 그리고 소비를 권장한 박재가, 상공업 유수원까지 너무나 괜찮았는데 갑자기 신돈이 병안이 나오네요. 정말 헷갈리지도 않게 고려시대 인물을 딱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돈 골라주시면 되시겠죠. 신돈은 공민왕 때의 승려입니다. 그러면서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함께 해주었던 인물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돈까지 해서 25번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26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26번부터 뒷부분까지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자, 가에 들어갈 상인으로 옳은 것은 하면서 상인 힌트를 쫙 주고 있지요. 전통문화축제.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에서는요, 전통문화를 하는데 장시에서 활동한 상인이래요. 보찜 장수와 등찜 장수를 이르러서, 보찜 장수가 뭔가 보로 시작할 느낌이 빡 나죠. 자, 이들과 관련된 길 행렬이라던가 난전놀이 같은 걸 하는데, 아휴, 너무 대표적으로 그분들의 그림까지 나와져 있네요. 바로 보부상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지요. 자, 객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으로 치면 여관 같은 것이죠. 여관에 이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공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동법이 확대 실시된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국가에 필요한 물건을 조달했던 인물.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전국의 장지를 돌아다니진 않겠죠. 자, 경강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강을 중심으로 했던 아주 큰 사상 중에 하나였고요. 시전상인은 이제 시전, 나라에서 이제 허가를 받고 물품을 팔았던 유기전 같은 그런 상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부상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27번 보시면 사료를 활용한 수업 주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라. 그러면서 내용을 봤더니 토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져 있어요. 국가의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는 법이 있고 전분 6등법을 말하는 거겠죠. 세를 거둘 때는 9등급으로 나누는 연분구등법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세를 낼 때 대부분 하하를 따른데 중이나 상이 있는 법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일상적인 규정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결국 인조갑술련에 양전을 한 다음에 이제 양전은 땅을 측량했다는 의미죠. 해마다 풍흉을 보아 등급을 나누는 법을 혁파, 없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기, 삼남, 해서, 관동은 모두 일결에 전세 4도를 징수하는 영원히 정해버린 법이죠. 바로 영정법에 대한 내용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정법의 시행이 가장 관련이 있겠죠. 노급 같은 경우에는 삼국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노급이 혁파됐던 것은 이제 통일신라 때 이제 신문왕 때 업적되시겠고요. 지게 발급하려면 언제로 가야 돼요? 네, 바로 대한제국으로는 가야 됩니다. 그죠? 자, 역분전, 태조 때에 나눠졌던, 그래서 이제 너가 열심히 공을 세운 거에 따라 이렇게 나눠주는,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시까지도 고려가 되겠죠. 그래서 시기만 구분해도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시기만 구분하셨어도 아마 영정법, 조선이랑 관련된 거니까 조선이랑 관련된 제도 뭐가 있을까? 전시과 아니고 역분 아니고 노급 아니고 지게도 아니고 4번밖에 없네?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셨어도 되겠죠. 자, 이번엔 밑줄 그은 소동 이후 정부의 대책입니다. 경상도 안핵사 박규수가 아뢰기를 근본 진주의 난민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은 오로지 우병사 백낙신의 수탈, 그죠? 진주에서 일어났던 임술농민봉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요? 흑창, 고려시대인데 조선과는 관련이 없겠죠? 고려의 빈민구제 제도였고요. 자, 만권당은 이제 빈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래서 성리학을 공부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다음 동시전. 요거는 이제 신라 지증왕 때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기관이 되겠고요. 자, 금난 정권을 폐지했던 것은 이제 정조의 업적으로서 좀 더 자유로운 상공업을 확대하려고 했던 것이지, 이런 백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었지요. 자, 이 백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농민봉기를 달래기 했던 게 바로 삼정 이정청. 왜 그럴까요? 농민들이 가장 억울했던 것은 삼정이 너무나 문란하여서 세금 걷는 게 너무나 자기들 멋대로였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이제 수정하는, 그래서 이정청이죠. 삼정을 이정하는 그런 청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효과는 거의 없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밑줄근 이 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이 중 하나면 택리지죠. 그래서 3인 총론, 8도 총론 어쩌고 저쩌고 취락과 거주지의 이상적인 조건, 그래서 어디를 너가 땅으로 택할 것이냐, 택리지 되겠습니다. 자, 이중한 관련 있는 책으로는 택리지 골라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동사 강목은 역사서지요. 안정복이 썼던 책이고요. 자, 목민심서는 정약용이 썼던 책이고, 자, 반개수록은 유형원, 그리고 금석관록 같은 경우에는 김정희가 썼던 책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지리랑 관련된 것도 택리지밖에 없지요. 그죠? 자, 가인물의 작품으로 옳은 것은 조선 후기 화가인 가입니다. 양반의 풍류와 부녀자들의 생활, 남녀 간의 사랑 나왔네요. 그림에 표현된 섬세한 선과 아름다운 색채, 그리고 아주 큰 힌트, 혜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호를 가지고 있는 바로 신윤복을 물어보고 싶은 것이구나. 그렇다면 신윤복과 관련된 그림 골라주시면 되시겠지요? 신윤복 그림 무엇일까요? 네, 바로 남녀 간의 애정과 사랑이 있는 이렇게 4번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선이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김홍도 그림이죠. 그 다음에 이건 작자 미상의 그림, 예효 그림이 되게 문자도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 초기에 그려졌던 그림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구분만 해주셨어도 되는 부분이고요. 워낙에 신윤복이 유명하니까 아마 4번을 고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밑줄근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평안도에서 왜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 평안도 지역에 대한 정부의 차별 대우 때문이야. 또한 관리들의 수탈, 나아져 있죠? 몰락양반, 대표적으로 홍경래를 중심으로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홍경래 주도로 일어났다. 네, 너무나 바로 답이 나오죠. 그죠? 나머지 왜 틀렸을까?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진압되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미 이때는 뭐 청나라가 와서 이런 거 진압할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죠? 홍경래나는 청나라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 정부군에 의해서 진압이 됩니다. 자, 척하비가 건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척하비가 건립되는 결과는 이제 병인양요라던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흥선대원군과 관련 있는 내용이죠. 서경의 대위국 하면은 이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 고려라서 아예 시기가 맞지 않고요. 보국, 안민, 척외양, 창의와 같은 구호를 내세웠다. 예, 이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따라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이번엔 인물에 대한 문제네요. 누구의 연보인데요. 자, 공주에서 출생. 이런 거는 다 잘 모르죠. 문과 장옥자 얼마나 많습니까? 호조 참판. 근데 아주 큰 힌트를 여기서 주고 있죠. 갑신정변 실패 후에 일본으로 망명을 갔던 누굴까요? 바로 김옥균 되겠습니다. 자, 김옥균이 황주원한이 친 조선 책리학을 소개하였다. 요거 아니지요? 요거는 이제 우리 온건계아파의 대표적인 김홍집이 소개를 했던 책이고요. 평양 군민을 지휘해서 제너럴 셔먼을 격침시킨 것은 당시에 이제 평양의 이제 지도자였던 이제 박규수 아저씨가 되겠습니다. 자, 박영효, 홍영식과 함께 급진계아파. 그렇죠. 우리 김옥균 하면 급진계아파로 연결해 주셔야 되겠고요. 13도 창의군 이인영이지요. 서울 진공작전 전개를 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실패했고, 인내천사상 하면은 누굴까요? 바로 최익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강조해서 동학을 창시했던 인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동학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가에 해당하는 죄송합니다. 요거 제가 방금 말하면서 좀 잘못 얘기했죠? 최익현이 아니라 네, 최재우가 되겠습니다. 네, 말하면서 뭔가 최는데 내가 뭔가 잘못 얘기한 게 빡생각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최재우죠? 자, 가에 대한 해당하는 사진 자료로 옳은 것을 골라라. 1897년 폐하의 즉위식입니다. 어디일까요? 네, 바로 환구단. 네, 거기에서 황제가 되었음을 천재 고하였죠. 그죠? 우리도 주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제국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황궁우 어떻게 생겼을까요? 환구단과 황궁우 바로 1번과 같이 생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기별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문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덕수궁 석조전, 그리고 얘가 중명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명동성당 있죠. 그래서 다 근대에 만들어진 건축물이기는 한데 대한제국과 크게 관련 있는 것은 요 그림. 요 그림은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왔던 사진 되시겠지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을사늑약을 전후해서 교육과 산업을 일으켜 나라의 힘을 기르고 국권을 수호하자는 단체 누굴까요? 애국개몽운동단체가 되겠습니다. 애국개몽운동단체의 활동을 말해주세요. 자, 그 단체로 신민회가 자기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렇죠. 신민회 대표적인 애국개몽운동단체. 두 번째 신간회가 나왔는데 신간회는 1927년에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민족유일당 운동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단체고 당시 민족 최대의 단체라고 할 수 있겠죠. 얘는 애국개몽운동단체가 아닙니다. 애국개몽운동단체는 이제 국권이 피탈되기 이전에 그때 을사조약 이후에 만들어졌던 고로한 이제 단체들이고요. 따라서 2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 대표적인 그런 애국개몽운동단체로는 신민회, 그리고 헌정연구회, 보안회, 대한자강회가 있고요. 각각 신민회는 정말 다양하죠. 뭐 자기회사 태극서관, 뭐 삼원보기지 많고요. 헌정연구회 하면 입헌군주제, 그죠? 보안회 하면은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이제 저지시켰던 거. 대한자강회는 월보를 가해하죠. 그래서 대한자강회 월보라는 자료 사진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 법령이 공포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아마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겠습니다. 자, 봤는데 기간을 정해서 구화폐를 교환하는 것에 대한 건 구 백동화의 교환과 환수는 광무 9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내용 나와져 있고요. 구 백동화의 교환을 끝내는 기한은 만 1년 이상. 그래서 지금 화폐 정리 사업 얘기하고 있는 거죠. 1905년부터 이루어졌던 사업 되시겠고요. 자, 은본위제가 처음 실시되었다. 아마 1번, 2번, 3번 막 이러면서 막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은본위제는 갑오개혁 때 처음이라서 1894년이죠.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요. 두 번째, 화폐 발행을 위한 전환국 1883년도에 만들어졌던 것이죠. 또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 한국중앙총산회가 상권수호운동을 펼쳤다. 예, 이것도 1890년대라서 맞지 않고요. 자,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방공령, 예, 이것도 동학농민운동 일어나기 전 1번과 시기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답은 5번 되겠습니다. 김광재, 서상돈 등이 국채무상운동을 전개하였다. 1907년도의 일이죠. 따라서 1905년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나머진 전부 이전의 일이라 맞지 않고 답은 5번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화폐라서 화폐랑 관련된 내용이 답이 아닐까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1, 2번 고르신 분들도 있을 거고 3번도 왠지 비슷한 느낌인데 이렇게 헷갈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원래 6번이 되겠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이렇게 시기별로 이 시기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또 순서와 맞추기 문제처럼 순서와 관련된 전후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기구는요. 행정권, 입법권을 함께 가진 기구 1894년도에 설치가 되었던 그래서 신분제 폐지 같은 개혁안. 신분제는 언제 폐지되죠? 갑오개혁 때. 갑오개혁 때 이러한 개혁을 관장했던 관청은 어디일까요? 바로 군국기무처가 되겠습니다. 자, 비변사는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상설기구화되었던 것이고, 자, 선해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동법과 관련하여, 자, 중추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라의 중심 업무를 담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또 나올 수가 있냐면, 중추원 관제하면서 독립협회 내용 나올 때 가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 요것만 단독으로 묻는 문제는 좀 아니고요. 자, 도평의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 말에 이제 있었던 기구가 되겠죠. 그래서 시기만 좀 보셨어도 근대랑 관련된 거는 4번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고르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교정청이 나왔으면 조금 더 헷갈릴 수 있겠죠. 교정청이 폐지되고 군국기무처가 신설되어서 여길 중심으로 갑오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밑줄근 섬을 지도에서 옳게 찾아라. 섬의 풍광을 어쩌저쩌고 영국군인 나왔네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한다는 구실로 어디를 불법 점령하죠? 바로 거문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 점령하고 해밀턴 항으로 불렀대요.
자, 검은도 어디일까요? 네, 다 나와져 있죠? 너무나 좋게도 또 이렇게 섬 이름까지도 다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찾기 쉬우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뭐 연결해보자면 뭐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잘 나오죠? 강화도로 옮겼던 거 아니면 고인돌 정말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끝까지 삼별초 항쟁 관련해서 나올 수 있겠고 그다음에 저령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 사건 그거 기억해 주셔서 아마 요걸 헷갈리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가 여기를 빌려달라고 했던 건데 요거는 우리가 저지를 했던 일이 있었죠. 자, 그다음에 독도 나와져 있습니다. 뭐 독도야 워낙 일본과 관련해서 많이 나올 수 있고 또한 특히 이 러일 전쟁 그때 또 빼앗겼던 그런 역사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으로서 임병찬의 독립의금부 나와져 있고 여성 독립운동단체 송죽회도 나와져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요 같은 시기의 독립운동 무엇이 있을까요? 권업회 아니겠죠? 10년대 이후의 일입니다. 대한광복회 요게 바로 이 시점의 같이 그래서 독립의금부 대한광복회 항상 같이 나오는 친구 같은 친구들이고요. 자, 신흥강습소가 설립되었던 것, 요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년대 이후의 일인데요. 요 국내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국외기 때문에 틀립니다. 얘는 국외고, 그죠? 얘도 국외고, 그리고 봉오동도 국외라고 할 수 있겠죠? 대한인 국민회도 마찬가지고요.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대표적인 게 독립의금부 대한광복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가상뉴스 보도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로 옮겼던 아간파천 나왔네요. 아간파천 이후에 러시아 영향력이 커지면서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된다. 이걸 막기 위해서 독립협회가 열심히 운동을 벌였지요. 자, 제물포 조약, 제물포 조약 관련 없죠, 그죠? 요거는 이모군란 때 일이고요. 병인 박해를 구실로 침략했던 건 병인 양요. 자, 구식 군인들이 일본 공사관을 습격한 게 이모군란 1, 3번이 관련이지요. 어제현이 광성보 미군 신미양요 되겠습니다. 자, 시기적으로 답은 5번. 얘네가 또 시기가 더 앞에 있는 친구들이지요. 1800 거의 60년대 고쯤의 친구들이고 얘가 82년도 이렇게 해서 1882. 자, 40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순종황제.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고종황제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때 인산일이었더라. 그에 가는 길에 한 줄기 눈물, 장례식이죠. 그래서 군중들이 모여드는데 이것이 어쩌저쩌고 그래서 이때 독립만세의 외침으로 분출되었다. 독립만세 하니까 어머 3.1운동이야?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죠. 고종이 아니라 순종의 인산일. 따라서 60만세 운동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0만세 운동이기 때문에 중국 오사랑은 관련이 없어요. 요건 3.1운동이 영향을 준 거고. 자, 60만세 운동 이후에 얘가 잘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 우리가 유일당이 없구나. 그래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때 신간회가 조직이 되죠. 이렇게 신간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 1929년에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전국에 확산될 수 있었죠. 얘는 1926년 때 일이고요. 그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26년, 27년, 29년.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대한민국 임정 수립의 배경이 된 거는 또 이제 3.1운동이죠. 그죠? 5번도 마찬가지고요. 1번, 4번, 5번은 3.1운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3.1운동과 관련 답이 3개나 나올 수는 없겠죠. 아마 이렇게 해서 유추하시면서 3.1운동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0만세 운동과 광주학생 항일운동 요 연결점을 잘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기 은근 순서 원인 결과 잘 나옵니다. 자, 이번엔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여라. 위정척사 운동 되겠습니다. 최익현의 외양일체론 나와져 있고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사건 나와져 있고요. 유인석의 을미사변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럼 시기별로 살펴보자면 최익현 같은 경우에 왜 외양일체론이 나올까요? 일본이나 서양이나 똑같이 나쁘니까 일본과도 맺지 말아라. 따라서 이제 1876년에 강화도 조약 이런 게 일어나던 개항을 반대하던 그런 사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미국과의 수교는 언제 일어나는 건가요? 바로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여러 개 책도 막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미국이랑 맺어줘야 된다. 뭐 이러면서 연미국 하면서 1882년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지죠. 그래서 1880년대에 개화 반대 운동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인석의 을미사변 그리고 단발령 나와져 있잖아요. 이제 1895년도에 일이 되겠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순서대로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면 왠지 이게 답이 아닐 것 같아가지고 한참 고민하셨을 텐데 왜 이 내용이 일어났는지, 왜 외양일체론이고 왜 미국과의 수교고 왜 을미사연인지 그 시점만 좀 잘 구분하셨어도 많이 헷갈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위정척사의 흐름 1860년대, 1870년대, 1880년대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90년대 이렇게 연결해서 각각의 내용들 구분 좀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거 골라라. 일제가 조선을 자국의 식량 공급 나왔죠. 산미증식 계획입니다. 20년대부터 34년까지 그러다 중단됐다가 37년도 일제가 중일전쟁 일으키면서 40년에 다시 추진된 산미증식이죠. 이미 이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공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년대 이후에 있었던 일이지만 20년부터 시작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고르시면 안 되겠고요. 농촌진흥도 아니고 토지조사는 1910년대, 병참 기지화 정책은 30년대, 38년 이후가 되겠죠. 자, 다음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입니다. 한인의 곡단 나와져 있습니다. 일본 이름 기노시타 쇼조로 살았던 청년. 일왕을 향해서 폭탄을 던집니다. 그죠? 자, 일왕에게 폭탄을 던졌던 거. 바로 한인의 곡단의 봉봉 브라더스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렇다면 봉봉 브라더스가 아닌 사람 골라주세요. 우선 김상옥 그리고 김익상 이 두 분은 한인의 곡단이 아니라 의열단이죠. 김원봉 뒤에 봉이 있어서 왠지 봉봉 브라더스 같지만 아닙니다. 김원봉이 바로 의열단을 조직하셨던 인물이 되겠고요. 다 의열단 관련 인물이죠. 자, 봉봉 브라더스는 가운데 봉자가 들어가는 윤봉길과 이봉창 선생님이 계시겠는데 윤봉길이 바로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 던졌던 분이고 그리고 이봉창 선생님이 일본어를 너무나 잘하셔서 일왕 폭탄의 사건을 일으키셨던 분이죠.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자, 가해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와져 있네요. 나라 안팎에서 활동하는 대다수의 국립운동 세력이 참여해서 수립이 되었다라는 거. 민주공화제 정부 최초죠. 자, 입법기구, 의정원 있고 뭐 국무원 있고 법원이 있고 삼권분립체제. 그리고 제일 큰 힌트,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은 그 법통을 계승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임시정부랑 관련 없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죠. 임시정부 돈 없으니까 독립공채 발행합니다. 애국공채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한국광복궁 40년에 창설되었었죠. 구미위원부 요거는 임시정부 초기에 만들어졌던 것이고 연통제와 교통국이라는 비밀 결사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매일신보가 나왔네요. 대한매일신보는 그렇죠. 양기탁과 배대리 발행을 했던 신문으로서 항일 의지를 되게 많이 실었던 신문이죠. 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관련된 신문으로는 독립신문이 있는데 또 독립현배 신문과는 다릅니다. 시기적으로 다르고 이름만 같을 뿐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밑줄근 이범령으로 옳은 거 골라라. 자, 요거 또 영화가 나오고 하니까 또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은 그 시점에 좀 유행하는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자, 지하에 해저 탄광이 있었던 하시마섬 나와져 있죠. 군함도 나와져 있어요. 자, 1939년에 이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조선인들이 끌려왔어요. 일을 시키려고 끌려가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징용이라고 하지요. 국민 징용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범죄 직결 제도 같은 경우에는 범죄를 직결 처분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조선태영령이 있고요. 치안유지법은 25년도에 얘네가 이제 우리 민족을 분열시킬 목적으로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었던 거고 조선 사상법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예, 답은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사진 자료로 옳은 거 골라주시면 돼요. 광복 이후 3년의 현대사입니다. 미군정이 시작된 다음에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45년과 48년 그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걸 골라라. 자, 근우회가 창립이 된대요. 근우회는 언제적에? 1920년대, 그죠? 이제 신간의 자매단체였고요. 자, 원산 총파업 30년대에 있었던 일이죠. 그죠? 자, 그리고 좌우합작위원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이제 좌우로 분열되어서 자꾸 다투니까 좌우합작위원회가 7원칙 같은 걸 발표를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합작이 되지는 못했죠. 자, 남북학생회담 요구시위 아니고요. 네,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 나와져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이후의 일이지요. 우리가 더 성립된 다음에.
자, 이번에 밑줄근 작전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걸 골라라. 이것은 장진호 전투기념비입니다. 이 전투로 인해 함경남도 흥남에서 전개한 철수작전이 성공을 하죠. 피난민도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흥남철수를 말하는 건데요. 아마 요게 일사후퇴랑 관련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일사후퇴 이후로 고르신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흥남철수는 일사후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철수작전입니다. 그래서 이 흥남철수의 사건을 보고도 뭐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게 바로 그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항해를 시작해서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사후퇴 이전에 이미 돌아오게 돼요. 따라서 답은 3번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밑줄근 정보식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독일로 간 한국 노동자, 그래서 박정희 정부 물어보고 있는 거죠. 또 한 번 힌트 줍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죠? 자, 그렇다면 박정희 정부 시기에 삼저호왕 전두환이죠. 박정희 시기 하면 베트남 전쟁 참전 가주시고요. OECD에 가입했던 것은 김영삼 때 국제통화기금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이제 그러면서 요거에 극복을 했던 게 김대중 때지요. 자, 개성공단 건설을 통해 남북 간 요것도 김대중. 그래서 관리를 받은 것은 이제 김영삼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거 골라주시면 돼요. 마산 시민 여러분, 우리는 결코 저 자유당 독재 세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김주열 나왔지요. 4.19 혁명 말하는 거지요. 자, 살인자를 어쩌고저쩌고 싫다는 뭐 어쩌고저쩌고 여기는 안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자유당 또 나와져 있고 아마도 4.19 혁명이구나. 4.19 혁명이 일어났던 건 12.12 사태인가요? 네, 아니죠. 이건 전두환이 등장하던 시기고요. 자, 유신헌법 박정희, 계엄군의 무력 진압 광주 5.18 민주화운동이지요. 직선제 요구를 거부하는 4.13 호원 조치 6월 민주항쟁이고요. 답은 5번 여당 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한 3.15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이것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지요. 자, 밑줄근 노력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해서 나와져 있죠.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한 점. 그렇다면 김대중 정부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걸 골라라. 김대중 정부 하면은 그렇죠. 정상회담 이후에 6.15 남북 공동선언 합의 나와져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기별로만 좀 구분하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항상 통일에 대한 문제도 한 문제씩 나오니까 참고로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37회 전부 다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37회 다 맞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닐 수도 있고요. 그죠?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화이팅하는 모습 기대할게요.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